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테크를 좋아하는 오타쿠 최필입니다. 곧 있으면 어버이날이 오죠. 어버이날 선물로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 스마트 기능이 내장된, 쉽게 말해서 안드로이드 OS가 포함된 폴더블 폰, 아니 폴더 형태의 폰을 사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존 2G 피처폰하고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게 썩 좋은 선택이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왜 부모님께 피처폰이 아니라 2년 지난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사드려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게임과 테크를 주제로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튜버죠. 게임과 테크에서 모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바로 기본과 밸런스입니다. 우선 화면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보급기와는 다르게 LC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지 않고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죠. 명암비와 색표현력도 LCD에 비해서 훨씬 낮지만 OLED 디스플레이가 LCD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노령층에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시야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효도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가 LCD 펜으로 쓰기 때문에 시야각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구조적 특징상 손에 쥐고 있는 각도보다 살짝 아래로 디스플레이가 향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을 볼 때마다 쥐고 있는 손을 신경 써야 한다는 단점도 있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딸이 손주들 사진을 보내왔네 하고 폰을 탁 열어서 사진을 봤는데 손주들 얼굴이 드라큘라가 돼 있는 상황을요. 다음은 카메라로 가볼 건데 보통 이런 녀석들은 카메라가 썩 좋지 못한 녀석들이 대부분이에요. 가격과 타겟층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니긴 한데 왜냐하면 직접 사진을 찍는 일은 잘 없을 테니까. 그래요. 그럼 자식들한테 사진을 받아서 보면 되겠죠. 사진을 다운받으려고 하는데 몇 장 안 받으니까 금세 용량이 가득 차서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거 어떻게 하냐고 전화를 해가지고 마이크로 SD 카드를 꽂아가지고 사진을 옮기고 그래서 봤는데 이게 뭐야? 손주들 사진이 드라큘라로 나와요. 부모님들도 자식들도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소프트웨어에 있는데 사실 안드로이드 자체가 이런 키패드를 염두에 두고 만든 OS가 아니죠. 그래서 제작사에서 커스텀한 안드로이드 OS가 들어가게 되는데 완성도가 썩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내 포인터가 어디 있는지 확실히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것도 똑바로 안 보이고 나는 분명히 물리적인 키보드로 타이핑을 하는데도 왜 소프트웨어에서 키보드가 표시돼서 안 그래도 좁은 디스플레이를 왜 반 이상 가려야 하는지, 또 키패드로만 조작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결국에는 디스플레이에 손가락을 가져가야 하는 일도 상당히 자주 일어나죠. 이건 기기마다 다르지만 제가 여태까지 본 이런 폴더 형태의 스마트폰에는 거의 이런 문제가 꼭 발생해요.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제 동영상으로 컨텐츠를 소모하는 세상이 왔죠. 사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서 뭘 검색해서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닌 건 전부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몇 번 가르쳐드리면 되는 건데 한 번 할 수 있으면 계속 보시더라고요. 뭐 미스터 트롯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굉장히 인기지 않습니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하튼 이런 영상을 보기에 어떻게 해도 불편합니다. 세로로 넣으면 화면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고요. 가로로는 들고 있는 것조차 힘들어요. 세로로 놔도 잘 보이는데요? 그건 선생님께서 젊어서 그러시는 거고요. 잘 안 보여서 스마트폰 텍스트도 제대로 놓고 쓰시는 노인분들도 많은데 그 작은 디스플레이마저도 100% 활용하지 못한다는 건 정말 큰 단점이죠. 다음은 내구성을 살펴볼 건데 디스플레이 자체는 완전히 덮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호가 잘 되는 편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밭일 하신다거나 물에 떨어뜨리신다던가 하는 상황이 오면 흔히 말하는 효도폰의 수명은 정말 확 줄어듭니다. 제 아버지는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으신데 고추농사를 크게 지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휴대폰을 2년을 다 쓴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농사를 짓다 보면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럼 기기 내부에 먼지가 유입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고추를 딸 때가 되면 이슬이 고추잎에 굉장히 많이 맺히게 되는데 한번 일을 갔다 오면 옷이 흠뻑 젖어 있을 때도 있어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스마트폰의 수명에는 굉장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혹은 이렇게 부모님이 농사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 떨어뜨리셔서 무릉동에 빠진다거나 설거지를 하시다가 빠뜨리시다든가 하는 상황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자주 노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수방지를 지원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훨씬 더 긴 수명을 보장하기 때문에 제가 흔히 말하는 효도폰보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해보자면 저는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기계를 최고라고 생각해요. 사진이 잘 안 보인다? 우리는 똑바로 해놓고 보면 돼요. 용량이 부족하다? 우리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서 꽂으면 되죠. 영상이 보기 불편하다? 우리는 눈이 잘 보이니까 그냥 세로로 놓고 작게 보면 돼요. 방수방진? 우리는 조금만 신경 써서 물가에 가져가지 말고 먼지 구덩이에 있을 확률도 적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노인분들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마이크로 SD를 사서 꽂는 것도 여기저기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꽂아야 하고 영상을 세로로 보면 작아서 잘 보지도 못하시고 당연히 젊은 사람보다 실수를 많이 하시겠죠. 이런 상황이 온다고 봤을 때 저는 흔히 말하는 효도폰보다는 최신 플래그십은 아니더라도 2, 3년 지난 갤럭시 S8이나 S9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심지어 중고라 하더라도 용량 최저 64기가로 사진을 받아보시기는 충분하고 디스플레이 품질은 말할 것도 없고 어디에서 어떻게 봐도 잘 보이고 영상을 볼 때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오래 배터리인다거나 해도 방수 방진을 지원하기 때문에 수명도 길고 말 그대로 편하게 걱정 없이 쓰기에는 정말 좋죠. 우리는 쉽게 되는 것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썩 쉽지가 않아요. 휴대폰을 만들 거면 그분들이 어떤 점이 불편한지 어떤 게 필요한지 알고 집중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태까지 휴대폰들은 그런 고려를 하나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어차피 영상도 잘 안 볼 거고 디스플레이가 별로여도 불만이 없을 거고 어차피 뭐 다운받아서 볼 일도 없으니까 용량이 작아도 되겠지, 이런 상관없겠지 마인드가 뭉쳐서 만든 결과물 같다고 해야 하나?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고 잘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2~4년 전 플래그십 가격이면 그냥 플래그십을 사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겠죠.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면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